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오늘은요, 식사 예절에 대해서, 긍정의 혼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엉망이라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아이만 따로 밥을 먹이고 부모님은 거의 서서 밥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돕고 또 엄마 아빠도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잔소리 금지입니다.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아이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도 예전에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인아, 오이를 먹어야지. 정인아 예뻐져. 정인이가 튼튼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아이는 오이를 먹지 않고요. 제가 강요를 계속 하면 할수록 아이는 오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이를 잘 먹지 않는데요. 그런 강요가 없을 때는 아이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오이를 접하게 되고 먹게 되고 이런 방법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식사 시간에는 바르게 앉아서 먹어야 돼 이렇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즐겁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에너지가 막 솟잖아요. 그리고 또 내 몸을 또 충전하면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사 시간을 위한 이제 긍정 혼육법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에 한 번, 한 번만은 꼭 가족이 함께 식사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어떤 집은요, 아이가 중심이 돼서 거의 아이를 밥을 먼저 먹이고, 엄마 아빠는 따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찬도 아이만을 위한 식탁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루에 한 끼는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해서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요,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식사에만 딱 집중하면요, 식사 시간 1시간 안 됩니다. 식사 시간이요, 한 20분, 길면 30분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시간만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식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식탁에 이만큼 뭔가 쌓여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러면요. 그 음식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오늘 먹을 음식들만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저는 식탁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정말 깨끗이 제가 닦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식탁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식탁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아이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가 뭘 먹을지 결정을 해? 그러면 아이가 뭘 먹을지 결정하면 내가 매일 아이가 먹을 거를 내가 매일 차려야 되나? 난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밥, 국이고 반찬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중에서 아이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세지가 있어서 정인이가 소세지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정인이가 지금 정인이 소세지를 좋아하네. 어떻게 이렇게 소세지를 맛있게 먹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대신요. 정인아, 소세지만 먹지 말고 옆에 있는 오이도 먹고 옆에 있는 뭐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래야 정인이가 튼튼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소세지만 먹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소세지를 그 양을 아이가 먹을 양을 부모님께서 미리 덜어서요. 그 양을 다 먹고는 더는 주진 않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다른 반찬을 먹기도 하고 그냥 그 소세지로 밥을 다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가 선택한 걸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는 반찬에 차려놓고는 뭐든지 다 하나씩 먹어야 된다면 부모님이 생각하기엔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이는요, 그게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가지를 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강요를 받지 않아서있는지 어른이 되니까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지 안 먹는 거 정말 내가 혼이 났거나 맨날 잔소리를 들었거나 그랬다면 지금도 가지를 싫어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 아이가 선택해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이들은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냐면요, 아이는요, 음식을 가지고 가끔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뭐 쏟거나 또 엎지르거나 이런 경우는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는 네, 그게 뭐 초등학생이 그렇다면 정말 안 되겠죠. 그러면 바른 뭐 식사 습관을 알려줘야 되겠지만 유치원생이 그렇게 한다면요, 아이가 실수로 이렇게 한다면 그걸 좋은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엄마가 그걸 치우면서 아이한테도 같이 치우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음식을 쏟았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구나. 음식을 흘렸을 때는 내가 휴지를 갖다가 닦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가급적이면 음식을 덜 흘리려고 덜 쏟으려고 아이도 노력을 하겠죠. 의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보다는 의자를 당겨서 앉아서 음식을 쏟지 않도록 아이가 노력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중요한데요. 어떤 부모님은 내가 그냥 다 하고는 아이한테는 또 쏟아서 쏟지 말라니까 엄마가 아까 의자 당겨 앉으려고 했지 하면서도 잔소리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기회야. 이 기회에 아이에게 쏟았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야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다음은요. 네, 아이가 식사 시간에 기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여? 어떤 걸 기여하면 좋을까요? 네, 뭐 수저를 놓는다든지 또 뭐 식탁을 한번 닦는다든지 음식을 나른다든지 이런 기여를 통해서요, 나도 식사 시간에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어. 나는 기여를 했어. 이걸 아이가 느끼면서 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뭐 식사 시간이 좀 더 즐거워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반려묘나 반려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요. 식사 시간에는 예를 들어 정인이는 뭐 강아지 밥 주는 거를 좀 너 담당이야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가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효율성보다는요. 아이에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아이와 뭔가를 함께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네, 가족이 군것질 거리를 집안에 들고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잠깐 생각해 보면요. 붕어빵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퇴근해서 오는 아빠가 붕어빵을 오늘 갑자기 사오신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가 사온 붕어빵을 먹다가 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제대로 또 안 먹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제거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간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당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당분으로 인해서 식사를 할 때는요,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것질에요, 이제 익숙하다 보면은요, 정상적인 우리 식사 시간에는요, 보다는 이런 군것질에 훨씬 더 네,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군것질 거리를 아예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을 좀 줄이거나 없애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네, 부모님이 우리 간식을 주게 되는데요. 간식은 좀 건강한 간식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식사 메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간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식은 뭔가 좀 달콤하고 뭔가 좀 특별하고 좀 맛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한 간식만 제공을 해도요.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빵이라도 뭐 호밀빵이라든지 건가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간식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신경 쓴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네, 식습관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